알겠습니다. 라인 야후 사태를 그래서 많은 기업들도 보고 있고 일본도 보고 있고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바로 넘어갈 건 이제 R&D 투자 예산. 지난해 R&D 예산 그러니까 31조 원이었고 올해는 26조 원. 예, 딱 들어도 한 5조 원 정도 삭감된 상태인데. 네, 4조 6천억 원. 예. 네, 네. 지금 뭐 그래서 그 관련된 일했던 그 대학원생들도 많이 나가게 되고 그런 사태가 빚어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그렇고요. 예. 제가 오늘 과방위 상임위出석에서 현안 발언을 할 때 무엇이라고 했냐면은 과학의 무지한 정권이 얼마나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는지 지금 우리가 그 현장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 현장은 초토화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제가 어제 안 그래도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이 올해 초에 있었습니다. 그 피해 학생과 피해 졸업생, 이제는 졸업생이죠. 그 졸업생과 재학생, 카이스트 졸업생들과 함께 어제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서 특히 4학년 재학생의 호소는 정말 절절했는데요. 지금 카이스트에 있는 학생들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비가 다 깎여서 그러면은 계약이 되지 않아요. 연구 계약이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밖에 나가서 알바를 뛰어야 되는 그런 생계형 문제로 번지고 있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냐면은 그냥 해외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 준비를 하고 있다. 라인 야후 사태가 터지면서 판교에서는 개발자들이 다 해외 취업을 알아보고 있고 지금 R&D 예산이 깎이면서 우리나라의 카이스트 정도 되는 학교에서 재학생들이 우리는 해외로 나가서 공부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연구자들 또한 중국으로 나가고 있고 유출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학생들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꽃에 물을 내년에 줄게 올해 버텨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과학기술 쪽은 아무래도 내년에 R&D 예산 예타 네. 면제도 하겠다. 정부 의지를 좀 보이곤 있던데요. 보이고 있는데 예타 면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 또한. 지금 얘기하시면 좀 좋을 것 그럴까요? 같아요. 네. 예타 관련돼서는 사실은 정부 돈이 뭐 300억 이상 투자되는 어떤 신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타당성 조사를 원래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돈이 함부로 쓰이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체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인데 네. 그것을 예타를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이제 언론에는 많이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앞단에서 예산 편성, 심의를 하는데 기재부가 들어오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재부의 입맛에 맞게, 즉 경제 논리에 맞게 과학기술에 대한 사업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타조차도 사라지기 때문에 안전장치조차도 다 풀어버리는 꼴이 됩니다. 쉽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제는 생물, 바이오 쪽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이오 쪽에 지금도 실험실에서 뭐 쥐를 잡고 있고 여러 가지 약품 섞고 있고 바이오는 굉장히 오랜 투자를 필요로 하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과학기술 예산이 신약 개발 이런 쪽에 한쪽으로만 다 투자가 이루어져 버리고 오히려 기초과학 그런 신약 개발이랄지 이런 것을 더 꽃피울 수 있는 기초과학은 아예 예산이 사라지고 연구실이 없어지는 폐쇄가 되는 그런 것을 지금 만들고 그러니까 돈 되는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응용과학이나 이런 데로 예산이 다 몰아가 버리면 그렇죠. 나머지 예산 이제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R&D 정책에 대한 그럼 짧게 한 30초 정도 대안이 있다면 우선 예산 복원을 빨리 해야 되고요.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다음에 기존 연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린다 하더라도 어떻게 늘려야 하냐면은 기존 연구가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을 세밀하게 조정을 해서 기존 연구를 죽여버리고 새로운 연구에만 매진해라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과학기술을 경제 논리로만 보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 관련돼서는 지금 내년도 예산이 거의 편성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정부에서는 과학기술 예산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예산을 편성,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혁신본부의 역할을 제대로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당 관련된 질문을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 것 같은데 조국 혁신당이 이제 100일을 맞았는데 선명성은 분명히 보여줬는데 네.
대중성에선 조금 떨어진다 이런 지적. 그리고 요즘에 워낙 양당이 있다 보니까 나머지 당이 좀 안 보인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 거대 양당 체제에서 조국혁신당은 쇄빙성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안뿐만 아니라 저희가 삼국조 3특검 내세우면서 법안에 대해서도 되게 앞서갔었는데 법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회의 운영 시스템 이 측면에서도 쇄빙선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이냐면은 조국혁신당 같은 제3당이 지금까지 등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당제로 가는 어떤 발판, 국회조차도 거대 양당의 틀에서 아주 고착화가 돼 있기 때문에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법안으로서 앞서가는 것뿐만 아니라 국회 안에서 다당제가 뿌리내릴 수 있는 어떤 토양을 마련을 하는데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법안 부분에서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이야기도 저는 이제는 과방이니까 어느 누구보다 먼저 당론으로 저희는 채택을 했고 그리고 라인 야후 사태에도 제가 제일 먼저 이걸 아젠다를 끌고 가고 있고 R&D 예산을 연동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예타 전면 폐지에 대한 문제점, 이 모든 것을 사실 조국혁신당이 가장 먼저 정치권에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쇄빙성 역할 열심히 하고 있고 야당과 여당 모두 이것이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같이 여야 뭐 정쟁의 어떤 대상으로 삼지 마시고 예. 함께 국민을 바라보면서 민의를 받들면서 같이 의정활동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네. 마지막 질문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하실 말씀 30초 정도 시간밖에 없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고요. 카메라 보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3번 카메라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조국혁신당의 국회의원이기도 하지만 전당대회 준비위원이기도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7월 20날 전당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여러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에 보내주신 사랑만큼 주권당원으로 가입을 해주시고 전당대회에서 많은 응원 그리고 투표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글 출신 그리고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